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7월 29일 저녁 때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매불쇼를 다녀왔습니다. 매불쇼를 다녀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좀 해주셨고요. 유튜브 채널에 또 많은 분들이 유입이 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매불쇼에서 간단하게 제 개인 채널이 있다라고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저기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라도 또 매불쇼를 나가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차영두 TV 언급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허락을 좀 받으면 할 수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댓글창에 차영두 TV가 좋다, 차영두 TV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좀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부탁의 말씀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의 일봉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SK하이닉스부터 좀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의미를 저는 나름대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고 계시면 어제 이제 하한가에 두 주가 거래됐었죠.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그걸 이제 봤었었는데 딱 개장하니까 이제 하한가 들어갔는데 두 주가 거래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어제 이제 120일 동평균선을 지켰죠. 120일 동평균선을 지켰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는 120일 동평균선 위에 있다가 결국은 흘러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준 거죠.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침에 이제 조금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결국은 실적이 8시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실적 좀 괜찮다라고 했는데 컨콜이 되는 10시경부터 지수가 확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이제 점심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갔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실망 매물이 많았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오늘 SNS를 보니까 어떤 분이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날 ADR을 발행했고 ADR을 발행할 때 SEC 미국의 이제 규제 기관은 25일 동안 SK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배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할 때 새로운 내용들을 공표 못하게 돼 있는 것이 규정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규정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나오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규정에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호하게 다각도로 모든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얘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뭐 이런 이유 뭐 저런 이유를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빠졌었다라면 막판의 반등은 그럼 왜 준 거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주주하는 정책의 모호성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등을 왜 준 거죠? 반등을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 SK하이닉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지수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차는 있긴 했습니다만 지수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때문에 그 모호성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면 이것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은 무엇으로 가능하겠느냐가 오늘의 이제 방송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화요일 날 이제 4시에 반대매 통보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아침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분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버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봉, 양봉, 음봉 보이시죠? 음봉, 양봉, 음봉.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누군가 확 밀어버린 겁니다. 대량 거래로 확 밀어버린 겁니다. 반등을 못 했겠습니다. 못하고 밀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맞는 분들이 야 이거는 오늘 돈을 못 구하면 내일 반대 매매 나가는데 오늘 이제 돈을 구했어야 돈을 못 구하면 내일 반대 매매 나가는데 그런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청산 이런 것들도 같이 나가고 공매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시장을 확 밀어버렸던 거죠. 더군다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면 5천 깨진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도 깨진다. 삼성전자 13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결국 SNS를 도배해 버렸던 상황이죠. 극도의 공포감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의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팔자가 좀 줄어든 거죠. 시장이 반등세를 좀 모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비투는 속된 말로 쫄립니다. 이런 어떤 구간들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걸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를 놓고 요거를 한 칸 한 칸 이렇게 보십시오. 이 한 칸을 보면 여러분들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빚을 내고 있다. 자, 반등 이제 좀 안도했었는데 이러면 결국은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게 느끼시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차트를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펀드멘탈 차트 두 가지를 다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마지막 막바지의 공포감들이 한꺼번에 몰렸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빴었다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이 적었었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핑계라고 저는 치부합니다. 별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그걸 가지고도 또 내일 또 영상을 업로드하긴 할 텐데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또 그런 걸 보일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명확히 보이듯이 차트가 밑꼬리 이제 전환형 모양이 나왔죠. 전환형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가 분출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고 쓰여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차트를 볼 때는 이 삼성전자를 가리고 이 그림만 보세요. 차트는 어쨌든 그림이거든요. 차트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차트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뭔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대차 차트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차트를 냉정히 보는 거죠. 이러면 지금 좀 전환하겠네? 아니면 좀 밀리겠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차트는 있는 그림으로 봐야지 어떤 기업 차트냐라고 놓고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면 메커니즘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통보를 받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반대면 나갈 겁니다. 오늘 좀 주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틀 연속 이제 지수를 놓고 보면 이틀 연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반대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지수가 내일 만약에 출렁거리면 모레 또 반대면 나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바지 피날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이제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모레부터 증거금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내일 막바지에 또 극심한 혼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모레 정도면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좀 나오고 FOMC에 이제 내일 FOMC 또 이제 새벽에 볼 수 있죠.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보게 되면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고 저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가느냐? 이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실적이다라는 거죠. 실적이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삼전 닉스 정도는 지금은 강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삼전 닉스를 강하게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귀결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전 닉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믿고 가자. 손을 좀 빠르게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자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쇼부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단기간에 쇼부 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내가 그 손실을 만회하겠다라든지 단기간의 수익을 보겠다라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부 이제 좀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안정을 좀 찾는 거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이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삼전 닉스를 매수는 적극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내일이면 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겠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